나머지 다 모르겠고 세금이고 나발이고 그냥 난 3억만 손에 줘. 이렇게 권리금을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신고요? 나 안 해. 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오늘은 저희 20년의 그 세금을 기장해 주시고 계시는 양진석 세무사님입니다. 예, 인사. 반갑습니다. 예, 양진석 세무사라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고 이슈가 될 수 있는 권리금. 거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신고를 안 했어요. 그게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거 권리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사용자에서 끌어달라. 이제 이런 분위기가 아주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제가 엄청 궁금한 게 많아요.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사무사님한테 제가 여쭤볼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조금 인지를 좀 해야 되실 게 그 분위기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 세금 계산서를 끊는 분위기다 그러면 이제 그게 확산이 될 거예요. 권리금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신고하는 게 좋은지 이에 대한 제 생각과 창업자들의 생각을 좀 얹혀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권리금 세금 계산서 끊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의뢰나 질문이 있었어요? 엄청나죠. 과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 그 다음에 15년 전은 개인 대 개인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가. 네. 개인 대 개인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그냥 조용히 넣는 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한 몇 년 전부터입니다. 이제 맞아, 몇 년 국세청이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 당시 현금 거래 하고 나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한 사람이 또 넘길 거 아닙니까? 그 가게를 그 넘기다가 어느 한 곳에 탁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물려서 들어가요.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미등기 그 전매하는 거 똑같아요. 물고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요즘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시설 권리금이라는 건 기존의 장부, 뭐 비품이나 시설 잔치에다 회계세를 한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2억 중에서 예입니다. 시설 권리금이 뭐 그래서 1억이 있고 네. 바닥 권리금이 계약서 1억을 썼다고 칠게요. 세법에서는 기타 소득의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그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매도인 입장에서. 권리금은 기타 소득이다. 바닥 권리금이. 네. 그럼 거기에 우리 어떻게 됐어요? 필요경비가 60%가 장부를 하지 않지만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필요경비 60%라는 게 6천만 원은 그냥 장부 안 치면 인정이 그냥 국가에서 그냥 뭐 비용으로 그냥 인정해 준다고요? 그렇죠. 그럼 나 40% 남네요? 그렇죠. 40% 남은 거에 20%를 원천 징수해요. 428. 그러면 얼마죠? 800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닥 권리금의 8.8을 원천 징수한다. 자, 800을 1억으로 나누면 8%예요. 60%를 빼고 40% 내서 20%를 원천 징수하니까 428. 결국에는 1억에서 8%가 되는 거네. 국세만 그렇게 되죠. 국세만. 그리고 지방세까지 1.1을 하면 8.8이 돼요. 야, 이해가 쉽게 되네. 그러면 그냥 아예 권리금이 1억 그러면 그렇죠. 8.8. 그렇죠. 탕치고 끝. 요런 게 좋긴 하죠. 8.8.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8.8이면 880을 누가 내는 거예요? 그 8.8은 누구냐? 법에서 우리 회사 다녀도 근로자들 있으면 뭐네요? 원천징수 회사에서 대납을 하잖아요. 그렇죠. 가끔세로 같은 의미예요. 떼고 주는 거네? 그렇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의무를 누구한테 주냐면 돈을 주는 사람한테 책임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강의할 때 3.3 떼고 받듯이 똑같은 거죠. 여기서 8.8을 떼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8.8을 떼고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91.2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8 1억 원을 계산을 하면 91.2. 880을 빼니까 9,120만 원을 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양수인이요. 쏴줬어요. 네, 통장으로. 이게 끝이 아니잖아. 왜냐면 근데 소득이니까 또 내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 이게 오면은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8.8 내고 나면 양도인은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이게 여기잖아. 소득이 얼마예요? 60% 필요경비를 치니까 소득 금액이 4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9,120이 내가 소득이 아닌 거네. 그래요. 그렇죠. 소득 금액은 4천이고 4천이 수익 금액은 1억이에요 그냥. 되지만 8.8을 냈지만 소득 금액은 기타와 4천이다. 관련된 게 4천이고 이분 장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그럼 거기에 사업과 관련된 또 장부를 했으면 수익과 비용이 있겠죠. 네. 그걸 합산을 해서 그 기타 소득하고 합산해서 다음 연도 어떻게 5월 달에 소득세를 자진 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되면 이제 8.8 내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옴매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사업하시는 분이 결손이 남을 환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업과 관련돼서
근데 이게 뭐가 나요? 플러스가 떠버리면 우리나라 세율이 지금 누진 세율이잖아요. 네. 누진 세율이 돼버리면 뭐죠? 세금을 더 낼 확률이 더 크겠죠. 그때 가서 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 경험하시는 사장님들 대부분 되니까. 그럼 소득이 같이 올라가 버리면 같이 올라가는 게 뭐가 있어요? 제일 아까운 거 뭐죠? 건강보험료예요. 같이 올라가는 거. 건강보험료 진짜 장난 아니죠. 정말 그렇다고 병원에는 내가 뭐 병나서 매일 다니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많이 아파가지고요. 또 갈 수도 없는 거고. 안 아프길 바라긴 하죠 우리가. 하지만 뭐 소득 금액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가 그러면은 소득이 4천이라는 거는 그냥 수입이 아니고 수익이 4천으로 잡는 거네. 그냥 간단하게 말 수익에서 비용 뺐다. 그럼 만약에 이게 1억이니까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3억이면 소득이 1억 2천이라는 소리네. 소득이 0.4면 1억 2천이 소득 금액이 되죠. 3, 40이. 그러면은 만약에 3억을 받았을 때 필요경비라고 쳐주는 게 3, 6, 18, 1억 8천은 그냥 그렇죠.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국가에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돈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1억 2천이 소득이잖아요. 3억을 만약에 권리금 받았을 때 예. 1억 2천이 소득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또 사업이 있으면 다른 쪽에서 그렇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어. 그러면 괜찮아요, 그거는. 그럼 1억 2천에서 깔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8.8 뭐 원천지로 소환한 게 5월 달에 환급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플러스 금액이 되면 누진이기 때문에 계속 엎어서 가죠. 야, 그러면은 어쨌든 권리금은 소득으로 발생이 되는데 지금 소득세 율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법에서 정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네. 근데 이게 지금 실무상으로 제가 적다 보니까 제가 개인 대 개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은 법대로 하는 거니까. 네. 이게 입장이 서로 틀려요. 지금 왜 양도인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딜레마예요. 중간에서 딜레마지. 것이 내 손에 3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양도인하고 양수 입장이 틀리단 말이에요. 양수인은 앞으로 이걸 뭐죠? 이 승계를 받았고 사업을 할 사람이잖아요. 네. 비용치를 해야 되니까 계약서를 쓰고 네. 계산서를 받던지 뭐 이런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천지구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3억에 대해서는 시설 권리금이 됐던 바닥이 됐던 우리나라 지금 이제 5년이에요. 네? 5년 동안 비용치를 내요. 5년 그렇죠. 네, 그러면 감가상각. 5년이면 연에 한 대략 6천씩은 빠지니까 그거 보세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양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도움되는 거죠. 엄청 그러니까 무조건 받으려고 해요. 여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잠깐. 그럼 부가세는 안 내도 되는 거네? 이게 포괄이냐 세법상 네. 포괄이 아니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요 양도와 양수의 요 관계를 조금 정리를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양도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 손에 3억만 줘라고 시작하거든요. 나머지 다 모르겠고 세금이고 나발이고 그냥 난 3억만 손에 줘. 이제 원래 우리나라 자영업이 이렇게 권리금을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거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세금 얘기가 나왔어. 만약에 내가 양수인인데 세무사님한테 자문을 받았단 말이야. 우리 저기 양진석 세무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신고하라는데요. 신고요? 나 안 해. 굳이 하고 싶으면 내가 낼 소득에 대한 세금 뭐 이런 원천주에서 8.8% 못 받는 거 그거 다 그런 보상해서 주세요. 그러면 뭐 3억 5천 주던가 4억 주던가 이러면 또 이 판이 다 뒤집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양수인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 거네. 그럼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3억을 주면 8.8은 국가에 내는 거니까 내 손에서 나가는 건 아무것도 3억만 나가는 거니까 양수 입장에서 5년 동안 또 경비 처리가 되니 무조건 이득이고 그럼 양도인이 이거를 이해하거나 양도인에게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의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그거예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전 그때 세상이 많이 했으니까 바뀌었지. 제가 장부를 하고 추세를 봤는데 이런 상담이 없었어요. 개인 대 없었지. 개인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야, 그거 세금을 왜 내? 이거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그게. 근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네. 왜냐면 세무사님이 알 수밖에 없는 게 그거에 대한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게 이제 추세라는 거죠. 자영업자들 많이 하니까요. 근데 옛날하고 확실히 요 한 몇 년 사이에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서로 간에 그냥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갔다고 하지만 이게 말씀드렸죠. A, B, C, D로 갔는데 D에서 터져버리면 끌고 들어온다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럼 어차피 제가 세무사님한테 얘기해봤자 뭐 답은 100% 똑같을 텐데 그래서 세금은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하겠지 세무사님 입장에서.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현실과
법에 대한 이게 상충이 좀 되고는 있지만 분명한 거는 양수인 입장에서 창업자 입장에서 세금을 신고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 점에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가세가 남았어요. 부가세 포괄 양도 양수 부분 설명 좀 드릴게요. 나 그게 제일 궁금해. 그렇죠. 포괄 양도 양수 도대체 뭐예요? 자, 여기서 제가 왜 이 포괄 양도 양수에 대해서 익숙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는 본사에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양도인과 양수인 입장에서 계약 쓸 때 어차피 본사에서 입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파는 양도양수 계약서 혹은 인터넷에서 쉽게 뽑을 수 있는 양도양수 계약서 둘이 쓴단 말이에요. 권리금 3억씩 주고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딱 계약을 다 쓰고 나서 이제 본사에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권리금 얼마 주고받다는 것도 보고해야 된다. 파리바게트는 그래요. 그거를 또 평가를 해. 너무 많이 받으면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고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사에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를 써오세요 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포괄 양도 양수서가 도대체 뭔지. 세법에는 부가세법에 물적시설하고 인적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사람만 그대로. 바뀌어요. 경영주체만 바뀌는 거예요. 사장만 바뀌는 거지. 그렇죠. 그래야지 포괄로 가버려요. 네. 말씀드린 대로 파리바게트라고 칠게요. 네. 이거 파리바게트가 뭐예요? 양수인도. 그 음식업으로 하는 파리바게트 등이 그대로 인수받을 그렇죠. 거니까. 대신 사장이 바뀌니까 사업자 번호는 바뀌겠죠. 네. 자, 그럼 거기 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장소는 그대로 끌고 오잖아요. 물적 시설은. 네, 그렇죠. 물적 시설은 임대차가. 네. 근데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파리바게트 양도인이 4대 보험으로 뭐죠? 든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명, 4명이. 네. 그게 기본적으로 고용승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기존에 5명이 퇴사 신고를 하고. 퇴사 신고를 먼저 하고. 그럼요. 그 리스트가 그대로 어떻게 가야 돼요? 그렇죠. 양수인한테 넘겨줘야지 그렇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 시점이 계약 시점이에요.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러면 포괄로 봐버려요. 그럴 경우에는 권리금 1억이라 치면 부가세가 1,000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권리금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쳤을 때 세에서 끊을 필요가 없으니까. 왜 세무에서 끊을 필요 없어? 포괄 양도 양수가 됐을 때는. 그때는 세무에서 필요 없다? 네, 세법에는 부가세는 포괄일 때는 계산서를 끊지 말고 과소사업자일 때 면세는 상관없어요. 포괄이 아닐 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돼 있어요. 초밥에서 초밥집으로 가요. 네. 똑같잖아요. 업종이. 네. 사장만 바뀌어요. 네. 그럼 뭐예요? 물적 시설은 그대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사람도만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포괄이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뭐예요? 기타 소득 문제가 뜬단 말이에요. 네. 그건 다 똑같아, 기타 소득. 네, 기타 소득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바닥 권리금에 대해서 8.8 띄고 정산 치고 들어가는 거는 똑같잖아요. 근데 만약 사람을 초밥집에 기존에 있던 뭐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야 다 퇴사했어. 단대 갈래? 그럼 포괄이 안 되는 거고. 포괄이 안 되니까 뭘 끊어야 돼? 세에서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권리금의 1억이면 1,000만 원을. 세무계산서를? 네, 포괄이 아니니까. 포괄이 아니야. 네. 어? 포괄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1억에 1,000만 원 달라붙죠. 그럼 1억천 줘야 돼요? 1억 1,000 중에서 8.8을 띄는 게 1억 1,000에 8.8이 아니고 1억에 8.8을 빼니까 880만 원을 어때요? 1억에서 빼겠죠. 네. 그러면 9,120만 원인가? 9,120만 원. 부가세. 1,000 있죠. 1,000만 원을 가산해서 얼마야? 1억 120만 원을 양수인이 양도에다 주는 거예요. 그럼 9,120에 대한 10%가 아니고 그렇죠. 원래 권리금의 10%는 아니, 난 지금 이렇게 지금 그냥 정리가 되는데, 뭐냐면, 부가세 내기 싫으면 포괄로 하고, 그러니까 포괄이 안 되면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가는 나 지금 거예요. 개념이 그렇게 되는 건데?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치? 네. 됐네! 아우, 진짜 나 걸렸다. 이제 정리. 내가 이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육점으로 들어와. 그러면 무조건 부가세 끊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근데 식당 대 식당으로, 그렇죠. 포괄로 되면 부가세를 안 끊어도 되는 거고. 지금까지 신계가 똑같은 된 거고. 식당을 하는데 업종이 업태가 음식업이 아니고 도매가 와버렸어. 소매가 왔어. 그럼 포괄이 안 된다는 거지? 아니잖아요. 업종 자체가 틀리니까. 업종은 똑같아야 된다. 어. 개인 대 개인 간에도 부가세는 끊어야 되는 게 원칙이네. 일반 대 일반 포괄이 아닐 때. 그리고 8.8도 떼야 되는 것도 그건 원칙이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이제, 하나만. 소득자가 양도자죠. 법인일 때는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몰라. 그런 거 같아요. 그래, 안 해요. 이거를 양도인이 법인이고 내가 개인이에요. 안 해요. 어떻게 돼요? 뭘 안 해요? 생산. 그때는 기타 소득이 없어요. 8.8%가 없어요. 없으면 10% 내야 되는 거네? 근데 포괄. 8.8%에 대한 의무는 없을까? 법인은 왜 원천 징수를 안 하죠? 8.8%? 장부로니까.
자, 그럼 개인과 개인 간에는 8.8하고, 음. 개인과 법인 간에는 8.8%를 안 한다. 법인이 양도일 경우만. 아, 소득자가 소득자 기준으로 가야 개인이냐, 돼. 그렇죠. 법인이 됐다. 아니냐가 중요한 거구나. 그럼요. 그게 핵심이에요.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포괄 양도에서는 일반 양도양수의 개념을 조금 정리해드렸고,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간의 원천 진수가 발생되고 안 되고를 정리했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해도 개념은 좀 잡히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거는 세무사님한테 직접 여쭤보면 될 것 같고, 더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법으로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아니, 내가 왜 내야 돼? 이거는 굳이, 이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자, 지금까지, 절세 잘해주는 세무사, 또, 마음씨 좋은 세무사님, 양희석 세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진짜 아나운서 해야 돼. 끝! 대표님 안 했어.